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스플라인과 스위프를 활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나선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나사못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못은 일반 못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몸통에 나선형의 홈이 파여 있어 돌려서 틀어박는 못입니다. 몸통에 나선형 홈의 표현은 스위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아머트리의 스탠다드 프리머티브에서 콘을 이용해서 나사못 형태를 만들어 주는데요. 퍼스펙트 뷰에서 만들어 보죠. Alt W 키를 눌러서 일단 확대를 해주고요. 먼저 지름을 만들고 길이를 설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뾰족하게 설정을 해 줍니다. 세부 설정을 위해서 레디어스는 15로 해주고요. 그리고 하이트를 마이너스 110으로 해서 이렇게 더 길게 해줍니다. 그 위치를 위로 좀 올려볼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드 중앙, 즉 좌표의 0에 해당이 되는 그 위치로 설정을 해 봅니다. x 0, y 0, 그리고 z 0. z를 0으로 하니까 중심축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이 되죠. 이 부분은 살짝 위로 올려서 뾰족한 부분이 여기에 맞춰지도록 설정을 해 줍니다. 계속해서 이제 나사못 몸통의 나선형을 위해서 스플라인의 헬릭스를 사용을 해 봅니다. 이전 시간에도 살펴본 적이 있었죠. 자, 일단 그 옆에다가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역시 세부 설정을 위해서 레디어스 1을 15로 설정을 해줍니다. 15는 이전에 방금 전에 만들어 놓았던 콘의 지름과 똑같은 수치죠. 자, 그리고 레디어스 2를 0으로 해주고, 그리고 하이트를 마이너스 11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의 110도 콘의 길이와 똑같은 수치죠. 그리고 턴스를 10바퀴만 사용이 되도록 1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처럼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위치를 설정을 해줍니다. 위치는 콘의 위치와 똑같아야 되겠죠. 0, 0 됐나요? 자, 그리고 위로 살짝 올려서 이 정도의 위치로 일단 설정을 해줍니다. 이제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을 해서요. 모디파이 리스트 스위프를 사용을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나선형 모양의 스플라인의 두께를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프를 적용을 해 주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L자형 앵글의 모양이 적용이 됐고요. 여기에서는 사각형 모양인 바로 설정을 해 줍니다. 됐고요. 이제 지금의 모양을 살짝 회전을 해서 모양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미터의 랭스와 위드스를 설정을 해서 조절을 해 봅니다. 자, 일단 모양을 만들어 줬고요. 이제 뒤틀리고 기울어지는 현상을 없애주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뱅킹을 해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일정하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앵글을 통해서
뾰족한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게 해봅니다. 한 45도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렌더 뷰를 통해서 확인해보죠. 이와 같은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단부를 수정을 해주기 위해서 헬릭스를 선택을 한 후에, 자, 파라미터의 레디어스 2번의 수치를 좀 조절을 해 볼까요? 조금만 더 조절을 해 봅니다. 일단 조금 확대를 해서, 너무 큰가요? 조금만 더 줄여 보죠. 그래서 한 1.2 정도로 해봅니다. 1.2. 자, 처음에 정확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만든 후에 세부적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살짝만 아래쪽으로 너무 헬릭스, 즉 요 나선형 모양의 오브젝트가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살짝만 위로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올려서 위쪽 부분에 맞춰줬는데도 불구하고, 자, 아래쪽 부분이 좀 많이 남는군요. 자, 여기에서는 콘을 선택을 해주고요. 하이트의 값을 조금만 증가를 해서 뾰족한 부분이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됐나요? 자, 렌더 뷰를 확인해 보면,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헬릭스 선택을 해주고 살짝만 내려보죠. 살짝만 내려서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 봅니다. 둘 중 어떠한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을 해 놓은 후에 작업을 해 주면 되겠죠. 자, 크리에이트로 다시 이동을 해주고요. 지오메트리, 그리고 컴파운드 오브젝트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커넥트를 사용을 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합쳐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지금의 이 컴파운드 오브젝트의 커넥트를 이용을 해봅니다. 커넥트 선택을 해주고요. 합쳐주고자 하는 오브젝트 픽 오퍼랜드를 통해서 합쳐봅니다. 현재는 나선형 모양의 헬릭스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콘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콘을 선택을 하니까 헬릭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합쳐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합쳐진 오브젝트를 보니까 나사못의 몸통이 너무 역삼각형으로, 즉 위쪽이 너무 두껍게 보이기 때문에 위쪽 상단부를 조금 얇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테이퍼를 이용을 해봅니다. 테이퍼가 적용이 됐고요. 어마운트 값을 설정을 해서 자, 이렇게 줄여주고요. 한 0.6 정도로 일단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설정에 대한 제한을 줄 수 있는 리미트에 어퍼 리미트와 로어 리미트 값을 설정을 해서 위쪽 부분만 얇게 해봅니다. 현재는 설정을 하는데도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리미트 이펙트가 체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설정을 해줍니다. 됐나요? 마이너스 한 60 정도로 하니까 이와 같이 상단부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까지만 좁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사못의 머리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축소를 해주고요. 크리에이트에 스탠다드 프리머티브로 다시 전환을 해주고요. 스피어를 통해서 둥근 머리 부분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크기는 레디어스를 통해서 20 정도로 일단 설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나사못 머리 부분으로 이동을 해서 크기를 비교를 해 봅니다.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습니다. 모디파이를 통해서 세부 설정을 해 줍니다. 현재는 머리 부분이 둥근 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쪽 부분을 날릴 필요가 있죠. 반쪽 부분을 없애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현재는 기본 오브젝트 상태이기 때문에 헤미스피어를 통해서 반쪽짜리 모습의 구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0.5로 설정을 해 보면 이렇게 반쪽이 사라지고 반쪽만 남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구를 만들 땐 헤미스피어를 이용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제 반쪽으로 된 이 머리 부분을 정확하게 이 상단부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뷰로 전환을 해 준 후에 가운데로 그렇게 이동을 해 줘도 되고요. 좌표 값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X0, Y0 다시 퍼스펙티브 뷰로 전환을 해서 아래로 살짝 내려줍니다. 자, 머리 부분이 만들어졌고요. 나사못 머리 부분을 보면 드라이버를 꽂아서 돌릴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죠.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십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십자 형태의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모습을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 형태의 홈을 파주기 위해서는 불린이라는 효과를 이용을 하는데요. 불린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홈을 파줄 십자 모양의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십자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다시 크리에이트 스플라인으로 이동을 해 주고요. 라인을 통해서 십자 모양의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은 탑뷰에서 해주는 것이 좋고요. 일단 십자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Shift 키를 사용을 해서 수직 상태를 유지를 해주고요. 좌측에 있는 머리 부분의 크기를 계산을 해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 직선의 모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계속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려줍니다. 됐고요. 시작점과 끝점을 합쳐주기 위해서 시작점 위에서 클릭, 클러스 스플라인 창이 나타나면 시작점과 끝점을 합쳐주기 위해서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현재 모양이 바르지가 않습니다.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측 마우스 버튼 컨버트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일단 전환을 해준 다음에 버텍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정이 필요한 버텍스를 선택한 후에 모양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있고요. 자, 여기 됐나요? 자, 좀 두껍죠? 조금만 얇게 해주고요. 자, 여기도 위쪽 부분도 조금만 더 얇게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가 좀 짧죠?
좀 더 길게 해주고요. 위아래의 두께는 이 정도면 되는데 좌우의 두께가 약간 두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살짝만 내려서 보다 얇게 설정을 해줍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스플라인 오브젝트를 두께감이 있는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익스트루드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 W 키를 눌러서 퍼스펙티브 뷰로 전환을 해준 후에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익스트루드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 됐죠? 자, 그리고 어마운트 값을 설정을 해서 충분한 두께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제 십자 모양의 오브젝트가 입체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모양을 나사못의 홈을 파기 위해서 사용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일단 위치를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나사못의 머리 부분 중앙으로 정확하게 이동을 해주고요. 자, 역시 좌표 X축에 0, Y축에 0을 설정을 해서 정확하게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머리 부분 위쪽으로 살짝 호미 파일 정도의 깊이 정도로 이렇게 교차를 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불린을 사용을 해서 교차된 부분에 홈을 파주는데요. 분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트 패널로 다시 이동을 해주고요. 지오메트리, 그리고 컴파운드 오브젝트, 분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분리를 선택을 한 후에 아래쪽에 있는 픽 오퍼랜드 B를 켜주고요. 그 다음에 구멍이 파일, 즉 홈이 파일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클릭. 분린이 적용이 됐는데요. 적용된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 머리 부분에 열 십자 모양의 홈이 파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머리 부분에 오브젝트가 열 십자 모양의 오브젝트의 모양을 이렇게 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퍼레이션의 서브트랙션을 AB가 아닌 BA로 바꿔줍니다. 서브트랙션 BA는 B 오브젝트의 모양을 A 오브젝트 모양으로 빼준다는 것인데요. 즉 여기서 B 오브젝트는 처음 선택된 오브젝트고요. 그리고 A 오브젝트는 오퍼랜드 B를 통해서 선택된 오브젝트를 말합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머리 부분이 열 십자 모양의 오브젝트 모양으로 이렇게 홈이 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분리는 특정 오브젝트의 모양을 다른 오브젝트로 빼서 모양을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분린 효과로 만들 수 있는 오브젝트로는 주사위 면에 숫자를 표시하는 홈이나 볼링공에 손가락이 들어가게 해주는 홈, 그 밖에 로고 등을 새길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나사못의 머리 부분 그리고 열 십자 모양의 홈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재질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 줘야 되는데요. 역시 머리 부분과 나선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오브젝트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 줘야 되겠죠. 합쳐주기 위해서 커넥트를 이용을 해도 되고요. 만약 지금의 오브젝트가 편집이 가능한 폴리곤 오브젝트라면 다른 방법으로 합쳐줄 수 있는데요. 이번엔 그 방법 사용을 해보죠. 우측 마우스 버튼, 폴리곤, 그리고 이 오브젝트 또한 폴리곤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폴리곤으로 전환을 하면 모디파이 패널에 에디트 지오메트리 항목에서 어태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태치를 선택을 해주고 합쳐주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렇게 합쳐집니다. 이것은 폴리곤 오브젝트를 사용을 했을 때 많이 가능한 그런 방법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재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매터리얼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됐고요.
자, 첫 번째 슬롯 나사못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나사못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탈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앰비언트와 디퓨즈의 색상을 조금 밝은 회색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스페큘러, 그 다음에 글러스니스 값을 이 정도로만 설정을 해줍니다. 반사 재질을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리플렉션 체크해주고요. 한 60 정도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맵의 넌 버튼을 클릭해서 매트리얼 맵 브라우저를 열어준 후에 리플렉션을 적용을 했을 때는 레이 트레이스가 필요하죠. 오케이, 적용이 됐습니다. 일단 여기서 설정된 매트리얼을 나사못에 적용을 해봅니다. 됐고요. 렌더를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자, 이와 같이 적용이 됐고요. 조금 어둡게 표현이 됩니다. 상위 레벨로 이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밝기를 살짝만, 자, 오케이. 다시 한번 렌더 뷰, 이처럼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색깔이 조금만 더 어두워야 되겠네요. 오케이. 다시 한번 렌더 뷰. 자,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해줍니다. 현재는 환경 맵이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모습으로는 표현이 되지 않죠. 자, 계속해서 나사못만 있으니까 좀 허전한데요. 아래쪽에 나무를 하나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사못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줄여봅니다. 줄여주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줍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에서 그리고 스탠다드 프리모티브 박스를 통해서 나무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일단 이 정도의 크기로 해줍니다. 나사못을 조금만 내려서 나무에 박혀 있는 모습을 만들어 주고요. 다시 박스를 선택을 해 줍니다. 박스, 즉 나무의 이 모서리 부분은 조금만 좀 부드럽게 처리를 해볼까요? 모서리가 둥근, 즉 라운드 형태의 나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앞서 만든 이 오브젝트는 일단 삭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가 둥근 나무, 즉 박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익스텐드 프리모티브로 이동을 해주고요. 둥근 모서리 형태의 박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챔퍼 박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박스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처럼 모서리가 둥근, 즉 라운드 형태의 박스를 만들어 주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챔퍼 박스를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됐고요. 계속해서 이제 나무에 대한 재질 만들어 봅니다. 두 번째 슬롯 나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무 모양의 맵 소스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퓨즈에 매핑을 해주기 위해서 버튼을 선택을 해주고요. 비트맵 더블 클릭. 학습 자료 폴더에 있는 강목이라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옵니다. 오픈. 그리고 적용이 됐고요. 적용된 이 매터리얼을 지금 나무로 사용이 되고 있는 오브젝트에 적용을 합니다.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적용이 됐고요. 렌더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처럼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나무의 표면이 너무 부드럽죠? 그렇기 때문에 좀 거친 느낌의 실제 나무 느낌처럼 해줍니다. 아래로 상위 레벨로 이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맵을 열고 범프를 이용을 해봅니다. 범프 값은 한 80 정도로 높여줍니다. 넌 버튼을 클릭해주고요. 비트맵. 역시 마찬가지로 범프 맵을 사용을 하기 위한 맵 소스는 이렇게 음영이 확실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밝은색 부분은 돌출이 될 영역이고요. 어두운색 부분은 들어갈 부분이죠. 미리 준비된 강목 범프 소스를 적용을 해봅니다. 오픈. 적용이 됐고요. 다시 한번 렌더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범프 맵에 의해서 실제 나무 표면처럼 울퉁불퉁하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 맵을 적용을 해봅니다. 렌더의 environment 맵을 사용을 해서 환경 맵으로 사용할 이미지 불러오면 되겠죠? 비트맵 더블 클릭해서 불러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환경 맵을 사용을 해볼까요? 실내이기 때문에 맵 소스 7번을 사용을 해봅니다. 오픈. 적용이 됐고요. 다시 한번 렌더 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 맵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나사 못의 스테인리스 재질이 사실감 있게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살짝 회전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이처럼 반사 재질이 있는, 즉 리플렉션을 사용을 한 그러한 재질의 경우에는 환경 맵을 사용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리플렉션을 사용한 경우라면 반드시 환경 맵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플라인과 스위프를 활용을 해서 나사못을 표현을 해 봤습니다.